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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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문물, 신문물. 내가 또 배워왔다고. 이제 왔다 갔다 안 해도 된다고. 끊어서 또 영상 녹화해줄 수 있다고. 너희 왜 이렇게 둘이 할 얘기가 많나? 유란, 아까 나 무슨, 그 뭐지? 조선시대, 그 뭐야, 일제 강점기 때 나라 이름 표정 보는 줄? 네. 어디 아픈 줄 알았네. 자, 여기 지수함수 문제 중에서 그래도 한번 불러보긴 할까요? 네, 일단 1번 있습니다. 확실히 있고요. 1번 빼박이 안 돼요. 1번 있고 그 다음에 3번 질문이신 분 3번 3번? 따로 해줄게 그러면 3번? 야, 쟤 안 풀었지 너 씨. 3번 풀었어? 오, 뭐야 열심히 풀은 것 같지만 3번 질문에서 한 명이야? 빨리 얘기해. 없으면 나 진짜 다음 거 푼다. 뭐 또 질문해도 괜찮긴 한데. 그 다음에, 자, 5번 질문이신 분. 5번, 네. 엄청 수줍어하네. 괜찮아. 당당하게 얘기해. 열심히 풀었잖아. 문제 풀면서 고통받았잖아. 7번 질문이다. 네, 7번. 예, 그냥 예의상 물어보는 거예요. 또, 아니, 이럴 거면 왜 수쳐 줬어요? 그냥 다 풀어주지. 이럴까봐. 애들이 진짜 질문한다는 거. 9번. 네. 11번. 11번? 네. 13번. 13번? 네. 도건이 너 혼자인가 봐. 얘도 따로 풀어줄게, 요거는 그냥. 괜찮아? 이따 까먹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야 돼. 체크해야 돼. 그 다음에, 15번. 15번 너 영상 봐. 여기 성의의 문제지, 이따 해줄게. 이따 따로 질문해,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17번 해야겠죠. 17번. 잠깐만. 다 쓸 줄 알고 안 썼는데, 잠깐만. 11번까지. 7, 9, 11, 13, 15, 17. 오!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빠진 듯? 오. 그 다음에, 이 질문 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드니까 그런 거죠. 19번 질문이신 분. 네, 19번. 그 다음에 21번. 네, 23. 23? 이거 풀어줬잖아. 완전 끝까지. 23, 25. 네, 그럼 나머지 다 하면 되네요. 19, 21, 23, 25. 자, 여기 풀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적정한 타이밍에 쉬는 시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여기 짝수번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 짝수번 지난번에 문제 수업 시간에 상당히 많이 다루긴 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안 다뤄둔 것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 좀 추가적으로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예, 자, 1번부터 봅시다. 휴. 야, 얼굴 점점 뜨거워지고 열나는 것 같다. 엄마, 나 아파요! 1번. 자,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자, 요거는 약간 기술, B는 0보다 크다. 자,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fx를 이렇게 줬는데, 자, fx가 지금 요렇게 잘라서 표현해 드릴게요. 줄로 잘라서, x는 어디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해서, a보다 작거나 같은 요 부분의 함수식을 누굴 그려야 되냐면 2에 x 플러스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b다 요걸 그려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서는 크다인 쪽에서는 구분해서 보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x 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쪽에 만약에 뭐 작다고 크거나 같다면 등호 이쪽에 붙여서 나는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3b. 자,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생각해보면 얘는 밑이 2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모양은 밑까지, 제가 계수까지 포함해서 밑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 모양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 될 거야.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뻔히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는 거냐 하면은 얘가 지금 B를 몰라. B를 모르고 A도 몰라. 그리고 여기에는 3B가 얼마인지도 몰라.
그지? 이걸 모른다는 건 X값과 Y값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럴 경우에 생각 외로 학생들이 그래프 그리는 상황을 굉장히 곤란해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 그릴 때부터 경우를 다 나눠야 되냐? 그건 너무 약간 일부 부분으로부터 전체를 찾아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 그러니까 자, 지금처럼 X좌표, Y좌표가 하나도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X좌표가 설정되지 않았을 때는 같이 누굴 날려버리면 되냐면 Y축을 생략하고 그리면 돼. 알겠어? 봐봐. X값의 위치는 뭐에 따라 정해지는 거냐면 Y축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쓸 거야. 근데 Y축이 여기 있어. 그럼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선 얘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점 하나를 찍었는데 내가 Y축을 여기다 갖다 놔. 그럼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서 Y축보다 얘가 어디 있으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흰색의 X좌표는 음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X좌표가 설정되지 않았을 때는 Y축을 생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여러분 그래프 그려보면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Y좌표가 설정되지 않았을 때는 Y좌표 높낮이를 설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설정할 수 없을 때는 마찬가지로 높낮이의 기준이 되는 누구를 X축을 그리지 않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봐보세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얘는 A도 몰라, B도 몰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여기다가 B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B, 점근선에 대한 정보가 B라는 건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인데 여기서 그냥 잘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 자 봐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이 어디야? 3B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뭐 얘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경우를 나눠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어떤 경우에 만족이 되는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왼쪽에서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을 2에 그 다음에 A 플러스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B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어떤 걸 만족해야 되는지 그 상황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T 값이 K보다 작다. 자, 요거인 실수 T에 대해서 무엇을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냐면 y는 fx와 그 다음에 y는 t의 교점 개수가 항상 몇 개다? 교점 개수가 1개다.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네. 맞나요? 네. 보세요. 뭐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 그치? 여기. 자, Y좌표가 B보다 크다인 순간에 Y는 T와 만나는 교점 개수가 항상 몇 개여야겠다? 항상 1개여야 되겠다. 가지고 있는 데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지금 B잖아요. 그죠? B니까 얘보다 위로 올라가면 이미 어디에서? 이미 왼쪽에서 교점이 하나 생기게 돼. 그치? 괜찮아? 교점이 하나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B보다 적어도 위쪽에 있는 이 부분에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걸쳐져서 그려지는 상황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쪽 근처까지 절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한 군데를 잡아놓고 여기 부분에다가 그래프가 절대 그려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알겠어?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한 거고 사실 조금 위험하긴 해. 이 위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칸에는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에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얘가 아예 밑으로 가는 경우가 가능합니까? 했을 때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면 B가 양수인데 3B랑 B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지? 3B가 더 크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점근선이 오른쪽 아래에 존재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3B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일단 여기에 있는 경우, 여기에 있는 경우, 이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상황만 따져보면 끝나겠다. 이 상황인 거야. 괜찮아? 이렇게 따져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 나오는 함수 문제는 대부분 경우 뽀개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케이스를 찾아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인 경우에 따라서 표현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자, 1번 상황에서는 x는 a를 기준으로 b에서부터 요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요쪽에 3b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봐봐, 아까는 내가 그래프 시작할 때 얘보다 위에서 출발하는지 아래에서 출발하는지 따져야 됐을 것 같고 이것저것 다 따져야 됐을 것 같지만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그죠? 왜냐하면 얘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든 아니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든 관계가 없지. 어차피 나는 어디만 보는 거야? b보다 크면서 언제까지 실수 k랑 y는 t랑 만나는 교점 개수가 한 개겠니? 이걸 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라면 그러면 언제까지야? 여기 사이에 있을 때가 한 개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럼 범위를 나타냈을 때 얘는 b보다는 크고요. t 값이 자 여기 누구랑 같아도 3b랑 같아도 교점 개수가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괜찮아? 오른쪽 부분에는 교점이 안 생기겠죠? 이쪽에서는 안 만나니까 3b랑 같을 때도 교점이 한 개야. 그래서 얘는 얼마보다? 3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될 수가 없겠죠. 맞아요. 괜찮아? 왜냐하면 여기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 K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놓고 구해보니까 등호가 붙어버렸잖아. 같은 범위가 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궁금했던 게 얘가 이거보다 왜 이거 세 가지를 해야 되냐? 항상 대소관계를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할 때는 같을 때를 꼭 기준에 넣어야 돼. 알겠어? 기준에 잡아놓고 걔보다 작을 때 클 때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러면 자 두 번째 상황에 이제 겹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대충 그리면 되죠. 뭐 정교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 자 여기가 B다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끝나. 그러면 같다는 것은 그럼 이때 점근선이 여기에 온다는 거니까 오른쪽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으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구멍 이렇게 뚫려 있을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때 내가 한 점에서 만나는 t값의 범위를 직접 찾아보면 옆으로 찌른다는 얘기잖아. 옆으로 찔러서 한 번만 만나는 범위를 나타내 보니까 b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어디까지예요? 여기다 찔러도 이쪽에서 안 만나고 여기서만 만나니까 계속 한 개에서 만날 거야. 한 개 계속 가겠지. 그러다가 어디 여기 왔을 때 더 이상 안 만나겠네. 그래서 얘는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 A 집어넣었을 때. 즉, 2에, 그 다음에 A 집어넣어주면 5 마이너스 A 플러스 3B보다 작다일 때까지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일단 모양상으로는 특히 불편한 게 없단 말이지. 그리고 이때에는 무엇도 만족해야 돼? 여기가 3B고 그래프상에서 이 왼쪽이 뭐였죠? 2에 A 플러스 3 플러스 B다. 요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2에 A 플러스 3승. 자, 플러스 B를 했을 때 얘가 무엇과 같다? 얘가 3B와 같다. 요거까지 만족을 해줘야겠다. 괜찮아? 세 번째. 자, 우리 이과잖아요. 문과면 달라요. 문과면 다른데 이과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냥 이거겠지 이렇게 가는 거는 약간 마음으로 푸는 거잖아. 그럼 문과 가야 돼. 마음으로 풀면 안 돼. 눈과 머리를 풀어야지. 그래서 여기 위에 3B 갖다 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1번과 같은 이유로 안 되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범위.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요, 애들이 또 논리적으로, 논리 구조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fx와 y는 t와 만나는 교점 개수가 한 개인 부분을 구한 게 이거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교점 개수가 한 개인 거야. 교점 개수가 한 개인 순간이 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알 수 없다는 거야. 지금은 그냥 딱 우리가 여기만 딱 보고서 요때 교점이 한 개이기만 하면 돼. 이런 거야. 자연수 개수 1부터 100까지 자연수 개수 전체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100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1부터 100까지 중에서 내가 뭐 12의 약수인 건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6개요. 이렇게 6개만 딱 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도 여기에서 한 개다라는 거 만족하면 되는 거지. 교점 개수가 한 개인 걸 다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 b보다 크고요. t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돼요. 2에 a 플러스 3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이 되니까 얘도 내가 원하는 부등식 모양을 만족하지 못하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에 필요한 조건은 누구다? 여기 있는 요 i가 나한테 필요한 조건이 되겠더라.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 상황을 읽어보면은 자, 이때 이걸 만족시키면 실수 K 최대값이 뭐라고 했어요? 최대값이 4B 플러스 8이래요. 얘가 그래서 뭐 되는 거지? 4B 플러스 8. 그래서 이때 문제에서 나한테 준 식은, 계산식은 이거 두 개네. 4B 플러스 3. 자, 얘가 2에 5-8승, 그 다음에 플러스 3B.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밑에 거 2에 A 플러스 3승이 2B와 같다. 그래서 두 개 정리하시면 A 값과 B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괜찮아? 정리하시고 어디? 녹음 잘 되고 있겠지? 녹음 안 될까봐 무섭기도 해. 여기서 보임. 잘 되고 있어. 연아 어디? 잘 이해됐냐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고 내가 해내야지 라고 하고 안 되는 것을 얘기해. 뭐하지? 각도가 지금 막 이런 거 있지. 네가 나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막 이런 일 있었는데 내가 이런 거 자식. 자 5번이요 3번 따로 해준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코앞에서 지금 너 한 명한테만 얘기했는데 이거 서운한 포인트지 이거는. 그렇게 안 뜨거운데? 잠깐만. 5번 보실게요. 정리하시고요. 5번. 거기 뜨겁지 않은데? 네. 여러분. 히터 줄여달라는 건 내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추운 다시 켜줄게요. 혹시 추운 사람? 추워? 너 여기로 와. 나의 열기로 널 데펴줄게. 맞지?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만들어버렸어. 자, 5번 보실게요. 5번. 자, 5번은 여기 위에 보시면 10월이라고 되어 있죠. 10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고요. 그래서 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 활용 문제에서 수능이랑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그 포인트랑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긴 해. 그러니까 뭐 완전 다르다 이런 건 아닌데 어차피 활용하고 그냥 계산하면 똑같아. 근데 결이 살짝 다른 게 이제 평가원이랑 그다음에 수능 여기서는 함수 2개 이상 줬을 때 2개 이상 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두 함수의 관계를 따지는 걸 굉장히 깊이 있게 물어봅니다. 이거 안 했을 때 힘들어지게끔. 그래서 그 문제가 몇 번이냐면 아까 지난번에 풀었던 21번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항상 이런 걸 많이 주게 돼. 얘는 직선을 줬을 때 직선과 그 다음에 무엇을 많이 주냐면 비율, 요 직선과 비율을 굉장히 많이 줘요. 특히나 교육청에서. 그리고 교육청 문제에서는 이 비율 관계와 직선을 적절하게 조합했을 때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수열 문제에서도 얘가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자, 얘가 뭐, 9다. 요렇게 주는 게 교육청 느낌이고, A1 더하기 A3이, 그 다음에 얘가 뭐 A6이랑 같다. 이렇게 주는 게 약간 수능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 느낌에서는 대칭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중점의 관계, 뭐 번호의 간격 이런 거 조사할 수 있냐 했을 때, 그 크게 메리트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근데 뭐 간혹 이제 계산을 할 때 좀 줄여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뿐이죠. 근데 교육청에서는 요 수열에 대한 규칙성, 항분의 규칙성 했을 때 얘가 간격이 전부 같으니까 얘는 뭐만 A3만 3번 더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것들을 보통 요구하는 게 교육청 느낌.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평가원이랑 수능에서는 2개 이상일 때 두 함수의 관계를 해석하는 걸 굉장히 깊이 있게 보라고.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 안 나오다가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서 애들이 힘들게 해. 근데 교육청에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직선이 등장한다. 직선과 함께 비율 관계를 주면서 이 직선에 무엇을 통해서 기울기를 잘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계속 물어봐. 약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와, 진짜, 이젠 수능이 한번 걸릴 때 됐는데, 수능이 한번 요거 결정적으로 한번 나올 때 됐는데, 나올 때까지 내야겠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교육청 문제는 그만큼 기울기와 그 다음에, 비율 관계가 많이 세팅이 돼요. 그래서 이 기울기에 대한 걸 지난번에 쌤이 따로, 정리를 안 했었는데 이제 그 직선의 기울기 관계를 미리 한번 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함수 볼 때 좀 필요하니까 뭐 결국 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엄청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닌데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자, 하면서 추가로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야. 직선 2개가 주어져 있을 때 기본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3가지 상황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기울기에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요 상황은 무엇이랑 같은 말이지? 두 직선이 수직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는 수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해서는 기울기의 합이 0이다. 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울기의 합이 0이라는 얘기는 기울기 합이 0이다. 자, 얘는 어디에 대칭을 얘기하는 거지?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기울기 합이 0이다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쓸 수 있는 게 기울기의 곱이 이번엔 1이다 또 있어. 사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지금 그래도 여러분이 좀 알아뒀을 때 문제에서 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따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기울기 곱이 1이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 자, 요렇게 정도가 직선 2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직선 2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대칭을 2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고급 내용이야. 고급 내용인데 뭐 예를 들면 잘 봐. 이게 뭐 또 이제 조금 과제에 대해서 편차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본인이 지금 수업한 난이도에서 좀 더 높이 향상되길 바라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들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풀이할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300일 정도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300일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피타고라스 처음 배웠을 때나 아니면 닮음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보면 말도 못하기 어려웠죠. 근데 누구나 항상 벽 느끼는 단원이 어디예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유리수 세칙연산?
거기 병 느낀다고 항상. 처음 배우면 누구나 부호 때문에 맨날 계산 다 틀리고 뭐 이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유리수 계산 때문에 애먹는 경우는 없어요. 알겠어?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많이 반복했기 때문이야. 반복하면 괜찮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작년에 느꼈을 때 그 난이도랑 그다음에 올해 느끼는 난이도는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해지게끔 보여드릴 거야. 보여드릴 건데, 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도 있어. 뭐냐면, 대칭을 두 번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칭을 두 번 하는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재료를 사용해요. y는 a의 마이너스 x승. 자, 이런 아이랑 y는 로그 a의 x다.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자, 얘네들이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 있는 그래프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치? 분명한데, 자, 얘를 y는 x 대칭시키면 y는 a의 x승이 될 거고요. 이걸 다시 어디다가 y축에다 대칭을 시켜요. y는 a의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 맞아? 그래서 얘는 한 번에 요로 뿅 안 돼요. 그래서 대칭을 두 번 해야 돼. 그치? 자, 이렇게 대칭을 두 번 하는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생겨. 반드시 생기는데, 선에 대한 대칭을 두 번, 강조의 의미로 선대칭을 두 번 해주게 되면, 그러면 자, 이때 대칭하기 전이랑 대칭 이동한 후는 두 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회전시키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의 2배만큼 회전시켰다. 자, 요게 일반적인 형태의 설명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설명이 되는데, 자, 보실게요. 얘가 사실은 이렇게보다는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 많이 주어지냐면 y는 x와 그 다음에 축 한 개, 이게 거의 대부분이야. y는 x와 축 한 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y는 x랑 축이랑 이루는 각은 항상 작은 걸 기준으로 봤을 때 45도잖아, 그치? 그래서 y는 x와 축 한 개에다가 각각 1회씩 대칭을 시키게 되면 항상 무슨 관계가 있게 되냐면 90도 회전시킨 관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지금 만약에 처음 듣는 거냐? 아니야.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이미 잘 써왔어. 이미 잘 써왔는데 거기다 그냥 의미를 한 스푼 추가한 것 뿐이야. 자, 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이걸 써왔냐면 봐봐. 자,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 A,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거를 원점에다가 대칭을 시켜보자. 원점 대칭을 시킬 거야. 자, 점 대칭의 기본은 어렸을 때처럼 막 이렇게 연장시켜가지고 중점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원점을 지난다. 원점 대칭을 시키고 싶다. 이 점을 지나는 가로선과 그 다음에 세로선에다가 순서에 관계없이 각각 1회씩 대칭시키면 돼요. 그래서 얘를 뭐 이쪽으로 먼저 보내주면 이쪽 방향에 와 있을 거고, 얘를 어디다가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이 자리로 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점 대칭을 시키고 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점과 대칭 이동된 점, 즉 대응점은 항상 뭘 이루게 되냐면 일직선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우린 점 대칭을 찾을 때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180도 회전이라고도 이야기해. 자, 이게 성립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X축, Y축에 대해서 각각 1회씩 대칭을 시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자, X축, Y축은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야? X축과 Y축은 90도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90도의 몇 배만큼? 2배만큼 회전시킨 결과가 나오게 돼. 위쪽에다 표시해놨으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하다고 대칭 그냥 찾는 거야. 내가 이거를 이번에 X축에다 한번 대칭 이동시킨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 얘가 요렇게 와서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을 거야. 그치? 대칭시킨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세모, 그 다음에 여기를 세모 이렇게 주게 되면 세모와 동그라미 합이 몇 도가 되죠? 90도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 각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얘가 세모다. 이렇게 나오게 돼. 맞아? 그러면 봐봐, 이제 이거 대칭을 한 번 더 시켜. 한 번 더 시키게 되면 이쪽이 뭐가 되죠? 얘가 똑같이 세모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괜찮니?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얘랑 이루는 각은 원래 동그라미랑 세모랑 둘이 더하면 몇 도였는데 90도였는데 얘가 이루는 각이 그게 몇 배가 됐죠? 2배가 됐죠. 그래서 180도 회전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자, 그러면 자,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게 여기서 점 하나 잡고 여기서 점을 하나 잡고 여기서 점을 하나 잡아서 풀어야 되는 경우에 좌표 설정을 좀 편하게 해보자 이거야. 이해도 간단해. 봐봐. 저 두 개 함수를 예로 든다면, 자, 먼저 y는 x 대칭을 시킨다고 했죠? 자, 여기 로그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요. 자, 얘를 갖다가 y는 x에 한번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y축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y축 대칭 이동 시키면, 그러면 이때 점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그냥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내가 편의상 얘를 뭐 t, 그 다음에 s다. 이렇게 잡아볼게. 90도 회전시켜서 좌표 잡는 게 되게 간단해. 간단해서. 그러면, 자, 요거를 여기다 대칭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걸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 i의 좌표는 뭐 하시면 되냐면, 둘이 자리 바꾸고 x 좌표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s, t다. 이렇게 나와. 이거는 좀 고급 스킬이야. 근데 고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엄청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 풀이력. 아, 왜 자꾸 졸고 있어? 뭔가 해야지. 진짜 이거 집에서 배고프면 일주일 뒤에 뉴스 나올 그런 거란 말이야. 배고프면 냉장고를 열어야죠. 그죠? 아, 이거 배고파라. 아, 이거 배고파. 이러고 있으면 진짜 뉴스 나옵니다. 요즘에도 굶어 죽는 사람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선생님 어렸을 때 굶어 죽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 내가 어렸을 때도 먹을 게 넘쳐나던 시절이었어. 물론 떡볶이가 한 그릇에 50원 하던 시절이 있긴 했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다시 얘기했어. 아주 어렸을 때 그 50원 하는 떡볶이집이 그렇게 흔한 떡볶이집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맨날 먹으려고 졸라 뛰어가도 문을 안 열어. 한 그릇에 50원 파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남는 게 없는 거야. 대신에 이제 뭐 그런 건 봤죠. 제비. 너네 제비 본 적 있어? 제비가 맨날 철마다 어렸을 때 내가 그때 포항 살았었는데, 우리 집을 지나가다가 보면 시장이 있어요. 시장 가는 길에다 지나가면 거기에 옆으로 오락실이 하나 있는데, 오락실 처마 밑에 맨날 제비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찌찌찌찌찌.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거 했지. 쟤네가 뭐 하나 떨어뜨리면 바로 받아야겠다. 근데 똥밖에 안 떨어뜨리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회전을 시킵니다. 과정도 되게 간단해. 봐봐. 회전시켰을 때 왜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냐? 이게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을 그대로 잡아서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뭐 완전 새로운 개념이다 이러면 좀 다를 텐데, 여러분이 삼각함수 각변환 다룰 때나 똑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세모 이렇게 주면 여기가 세모죠. 여기가 세모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됐죠? 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뭔 소리예요? 정신 나갔죠? 그냥 여기 각이 같은 것 뿐이죠.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얘를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누구랑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삼각형과 얘가 합동이 되겠지? 그러면 길이를 잡았을 때 긴 길이가 t고요. 여기가 s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고요? 여기가 t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s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이 s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s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간 것은 그대로 t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돼. 그래서 얘는 얘가 띠리리링 90도 돌아간 각이 된다. 그래서 얘가 왜 90도가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봐봐. 요 각이랑 이루는 거 x 주고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봐봐라.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몇 도였어요? 45도죠 지금은. 얘가 y는 x가 45도니까. 그래서 여기 이 i랑 그 다음에 대칭 이동된 두 번 한 요 i, 요 둘 사이에 이루는 각을 나타내보면 요 각은 항상 동그라미 두 개, x 두 개 이렇게 나오게 되지. 동그라미 더하기 x, 즉 요거 얘랑 그 다음에 여기가 이루는 각을 몇 배 하는 거다? 2배 하는 거랑 같다. 뭐 이런 겁니다. 좌표 잡으실 때 조금 수월하게 잡을 수 있어요. 나오면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직선함수랑 그 다음에 직선 간의 관계에서 우리한테 보통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자 여기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복잡한 내용을 그냥 같이
정리하는 김에 이쪽에다 같이 써두셨으면 해서 알려드린 거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그러면, 자, 요 문제에서는 기울기 가지고 접근을 좀 해보겠다. 기울기. 자, 하자. y는 a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얘가, y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플러스 가서. 와, 씨, 내일 아침에 잽싸게 가서 링거 한 대 맞고 와야겠다. 아프네. 오호, 오랜만에 아파서 좀 반가울지도. 자, 잘 그려야 돼. 잘 그려야 돼. 얘가 x 추가할 필요가 없거든. 얍. y는 a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7. 가자. 어딜 가? 여기. 그래서 여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몇이라고 되어 있니? k라고 되어 있네요. 예. 자, 봅시다. 이 의미가 없어. 여기 길이가 얼마였지? 여기가 5다. 그래서 여기 길이도 얼마야? 5야. 그지?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이 직선 위에 두 점.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기를 잡아야지. 막 여기랑 여기 잡으면요. 물론 되긴 해. 내가 써먹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 점을 잡았을 때 기울기가 2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빨간색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란색 요거 두 개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1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십니까? 1대 2가 돼야 돼. 그래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잖아. 기울기 된 얘기가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이거분의 이거. 그래서 내가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A는 썼죠. 여기에 T라고 T는 좌표를 잡을 건데 그 뭐라고 할까? 여기 P라고 해볼까? 여기를 P라고 주게 되면 여기 높이가 몇 P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P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되니? 원래 5였는데 5에서 얼마만큼? P만큼 뺐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Understand? 네. 그러면 자, 이거잖아요. 5P 마이너스 1, 5P의 5 마이너스 P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P 전체 제곱이 뭘 것 같다? 5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면 P 값이 얼마 나오냐면 2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괜찮아? 네, P 값이니까 뭐 여러분 시작을 어디서 하든 뭐 관계없고요. 전부 다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X좌표만 설정해 볼게요. 자, 여기를 T라고 주면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다? 이만큼 뺐으니까 T-2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원래 전체 길이가 5였으니까 얘는 T-5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X좌표가 T-5, T-2, T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X좌표에 대한 설정을 마쳤으면 그 다음에 Y좌표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잘 보자.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자꾸 뱅글뱅글 돈다. 계속 똑같은 식이 나와서 사라진다 하는 경우가 보통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야. 자, 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X좌표를 가지고 무슨 좌표를 설정할 수 있냐면 자,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번은 모든 좌표, 그래서 x, y를 뭐 한 다음에 모두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식에다가 이 도형이 어떤 함수 위에 있느냐 해서 그 함수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x, y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을 좌표를 전부 다 뽑는 게 아니라 딱 뭐만 가지고 x 좌표만 가지고 뭐 한 다음에 그대로 함수식에 집어넣어.
함수에 집어넣어서 누굴 찾는 거냐면 y좌표를 찾아야 돼. 근데 보통 애들이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x좌표를 함수에 집어넣어서 y좌표 나타낸 다음에 그 y좌표를 다시 원래 식에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똑같은 식밖에 안 나와. 알겠어? x좌표가 2인 걸 y좌표에 집어넣어서 2,4가 나왔는데 그걸 다시 y좌표 가지고 식을 세운다 하면 결론이 똑같은 것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좌표를 모두 나타낸 다음에 함수식에다가 마지막에 집어넣을지 아니면 x좌표나 y좌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식에다 집어넣어서 좌표를 뽑은 다음에 좌표 간의 관계를 찾을 건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차이점은 얘는 뭐부터 좌표 간의 관계를 먼저 이용한 다음에 식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얘는 식을 먼저 이용해서 좌표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쓰겠다는 거예요? 좌표 간의 관계를 나중에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내가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좌표 관계가 직접 보이는 경우에 좌표 관계가 보이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식이 지저분하게 세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좌표 관계를 이용해서 다 나타내 놓고 식은 한 번만 사용하는 거 이런 쪽을 좀 선호합니다. 이건 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죠.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좌표 관계를 먼저 이용한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문제 기호 나와 있는 대로 Q점의 좌표를 내가 T라고 했어요. T라고 주게 되면 그러면 자 이때 여기에는 R점의 좌표는 T-5, 요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때 P점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될 수 있니? 얘가 P점의 좌표가 여기죠. P가 이만큼 왔으니까 2를 빼죠. 그럼 얘가 T-2, 자 요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러면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의 높이랑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의 높이 요 사이의 간격이 얼마다? 얘가 P 값이 2라고 했으니까 차이가 4만큼 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좌표 관계는 y좌표끼리는 빼기 4의 관계가 있어야겠다라는 거 찾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부담 없이 y좌표 나타내서 관계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를 미지수로 잡느냐 아니면 그냥 식에다 대입해서 쓰느냐의 차이는 좌표가 통일되어 있을 때는 다른 미지수 잡으시면 더 헷갈려. 알겠어요? 그래서 통일되어 있을 때는 좌표에 넣어서 뭐하고 y좌표 나타내고 식을 뽑을 거야. 그래서 P점의 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어 주니까 A에 그 다음 뭐 되죠? T-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점의 좌표는 여기다가 넣어줘야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A에 그 다음에 X 자리에 T- 올려주니까 T-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요걸 빼면 얼마가 나와야 돼? 4다. 정리하시면 그러면 A의 T승이 얼마인지를 뽑아낼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식이 하나 부족하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y좌표는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어줬을 때 A의 T-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7이다 해서 자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요거 둘의 차도 뭐다? 둘의 차도 4만큼 난다. 또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요거랑 두 개가 뭐다? 같다라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됐나요? 예, y좌표 3개 가지고 식 2개 만들어내면 끝나는 부분이 된다. 예. 정리하시고요. (7번) 7번까지 좀 쉴게요. 이게 직선에 대한 걸 이용하는 문제였다면 여기까지만 칠게. 7번은
자, 얘네 먼저 봅시다. 아, 자, y는 2의 x승이에요. 네. y는 2의 x승.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점 P가 있고, 점 A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 점 P를 잡고, 여기가 Q, 여기가 P.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얘랑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직선을 그려요. 그림 좀 망했을지도. 여기가 지금 B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A다. 그래서 얘랑 평행하게 잡아놓고 여기가 지금 D다. 이렇게 주고 있죠. 자, 이 문제의 핵심 조건은 비율입니다. 비율과 기울기인데요. 자, 얘는 기울기의 종류가 몇 가지 있냐면 이거랑 별개예요. 기울기의 종류가 뭐뭐 있다. m이라는 기울기와 마이너스 m이라는 기울기,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기울기가 문제에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준 비율 관계가 무엇이냐면 a, b와 네. 박제는 없을까요? 네네. 좀 늦게 왔어요. 고맙습니다. 박지현 왔을까요? 물어본다. 내가 그래서 맨날 이거 핸드폰 여기 보는 게 왔냐고 물어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많죠. 근데 오늘은 그만 깨울게, 이제. 열심히 듣고 있는 애들 불편해. 남한테 피해가 돼. CQ. 자, 얘가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AB. 자,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배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관계냐라는 걸 줬다는 건데, PB의 4배가 AB가 됐다는 것은, 자, 요 길이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했을 때, 곱하기 4를 했을 때, 요게 전체의 길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파란색의 비율, 얘가 1대 4. 그래서 파란색은 얘가 1대 요 길이가 비율이 3이구나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1대 3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P의 좌표가 문제에서 A, 2의 A승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다시. 9번이야? 멍청이네. 미안하다. 9번 하고 7번 해도 될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네. 허허. 채연아 고맙다. 나머지 애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럴 때만?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애들 많이 깨워보는 것도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A, 2의 A승이다 이렇게 주고요. 얘가 지금 1대 4배에서 이거니까 1대 3의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율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대각선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값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걸 했어. 내가 좌표평면에 이런 점과 그 다음에 요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 원래 정성적으로 구할 수 있다면 그냥 이 길이 자체를 직접 뽑는 방법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구할 때 가로와 세로를 이용해서,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썼단 말이야.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어. 뭐냐면 좌표 평면에서
비스듬하게 주어진 선분을 다루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직과 수평으로 뜯어서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애초부터 연습시키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이 아이가 이 방향에 대해서 비율 관계가 1대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얘를 반드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직하게 그 다음에 수평하게 잘랐을 때에도 얘도 몇 대 몇이고 1대 3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쓰라고 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가 1대 3, 여기가 1대 3. 이렇게 정리되면 여기 길이가 A다. 요점이 A일 때 여기 길이가 지금 좌표로부터 A다. 이렇게 문제에서 잡아줬으니까 그럼 여기 길이는 뭐겠어요? 얘는 2분의 3A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3대 1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 점의 y좌표가 2의 a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러면 자 여기 요 점의 좌표는 몇 분의 몇을 곱하면 돼요? 3분의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y좌표, 요 점의 좌표는 0,3분의 4 곱하기 2의 a승이다. 이런 식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래서 A, B의 길이가 4배의 PB와 같다는 것으로부터 여기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여기 있는 Y좌표를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것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CQ 잘못 썼네 알파벳을 잘못 썼다고. 네, 여기가 C예요. 그 다음으로 여기서 지금 CQ의 길이가 A, B 길이의 몇 배와 같다? 3배와 같다. 자 이렇게 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쓰기 좋은 비율은 여기 있는 이 비율보다는 여기 있게 좀 쓰기 편해서 쌤은 요걸로 잡았어요. 직각삼각형으로. 뭐 사실 이걸로 잡아도 됩니다. A, B 대 그 다음에 CQ의 B는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다음에 두 삼각형의 닮은 비로서 다뤄줄 수 있게 돼. 옆에서 따로 하나 그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여기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근데 자 C에서 수선의 발 내려주고 그래서 여기 요렇게 지금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에 수선의 발 내린다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여기가 Q고 여기가 C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A, B의 3배가 CQ가 같다니까 그러면 이 길이의 3배가 이거랑 같다는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길이의 3배가 뭐랑 같은 거예요? 요 길이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의 3배가 뭐랑 같다? 얘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괜찮니?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아이가 3분의 4 곱하기 2의 a승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줬냐면 자 Q점의 좌표를 뭐라고 줬죠? B, 2의 B승 이렇게 줬으니까 이 점의 요 성분 길이가 2의 B승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관계를 따졌을 때 여기다가 몇 배 하면 3배 하면 얘랑 같아야겠지. 괜찮아? 이 도형의 닮은 비가 1대 3이란 말이야.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2의 a승에다가 곱하기 3 해주면 얘는 2의 a 플러스 2승이다 이렇게 되고요. 얘가 누구와 같았냐면 2의 b승과 같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b 값이 뭐랑 같다는 거 a 플러스 2와 같다라는 조건을 잡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좀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가지고 있는 좌표만 표현을 해보면 자 m 값은 누구와 같냐면 양수 쪽으로 가는 거.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요렇게 기울기 쓸 거야. PQ의 기울기, PQ를 이용해서 기울기 나타낸다면 얘는 B-A 분의 그 다음에 2의 B승 마이너스 2의 A승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M이라는 기울기는 요렇게 두 마리 가지고 기울기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얘는 A 분의 뭐가 되니? A 빼기 0 분의 그 다음에 2의 A승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2의 A승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요렇게 두 개 요거랑 요거 더하면 0 되겠지. 그래서 얘랑 얘도 더하면 뭐 된다?
더하면 0 된다. 이때 B는 뭐로 바꿔주면 돼요? A 플러스 2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 값을 얻을 수 있고요. A 값 가지고 B 값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5번, 9번 했고요. 7번 부터 쉬고 나서 풀이할게요. 8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8시 10분에. 후. 쉽지 않구만, 쉽지 않아.